집안에 암 걸린 사람 있지? 우리 집안은 깨끗해. 네.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보시는지. 병든 피가 내려온다잖아. 운명이 약한 거야.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화려한 상견례장에서 터진 한마디의 폭탄 선언이 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암으로 가족을 잃은 아픔을 숨겨야 할 수치로 여기던 그들 앞에 그 상처가 실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데, 과연 차별과 편견으로 얼룩진 이 갈등의 끝에는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믿기 어려운 가슴 뭉클한 우리 주변의 진짜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은희의 눈이 떠집니다. 어느새 몸에 밴 습관이 되어버린 일은 기상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늘도 분식집 문을 열어야 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니 어느새 59이 된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살, 손등에 올라온 검버섯들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은희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49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암 진단, 그리고 1년여의 투병 생활 끝에 맞이한 이별. 그 당시 은희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전해들은 말은 아직도 귓가에 선명했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함께 병원 침대에 앉아 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은희야, 미안하다. 아이들 다 키우지도 못하고 먼저 가게 되어서. 남편의 마른 손을 잡고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하지만 암이라는 병만은 생각보다 무서웠고 결국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대학생이던 아들과 고등학생이던 딸을 홀로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들 사이로 은희는 다짐했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겠다고, 남편이 못다 한몫까지 해내겠다고 말입니다. 분식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걸으며 은희는 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김종구 말입니다. 아버지 역시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었죠. 은희가 30대 초반이었을 때였습니다. 평생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에게 폐암 진단이 내려졌고 2해를 버티시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며 어린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집안에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아픔이 훗날 오빠 김정호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를요.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본 오빠는 의학의 길을 선택했고 지금은 대학병원의 암 전문의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의사가 되겠다고 선언했을 때 가족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공학도였던 오빠가 갑자기 의대 편입을 준비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아버지 같은 분들을 살려내고 싶어. 내가 의사가 되어서 암 환자들을 치료하겠어. 그 말을 할 때 오빠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고 하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용 김치를 썰고 라면 육수를 끓이고 떡볶이 양념을 만들면서 은희는
오늘도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분식집이 은희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동네 사람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분식집을 차릴 때만 해도 은희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장사 경험도 없었고 요리 실력도 평범했죠.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배워야 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재료를 고르는 법부터 배웠고 단골 손님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양념 비율을 수십 번씩 바꿔가며 연구했습니다. 첫 달에는 하루 매출이 3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임대료와 재료비를 생각하면 적자였죠. 밤마다 은희는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대안도 없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은희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학교 끝나고 출몰하는 학생들,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들까지 모두가 은희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김치찌개 진짜 맛있네요. 떡볶이 양념이 어제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은희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오늘은 딸 수진이가 남자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수진이는 지금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고 남자친구 김태욱은 대기업에 다니는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잡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은희는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엄마,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희는 손님들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수진아?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태욱이가 프러포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상견례를 하려고 해요. 그 순간 은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딸의 결혼. 언젠가는 올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걱정도 앞섰습니다. 딸을 남의 집으로 보내야 한다는 아쉬움, 그리고 혹시라도 사돈집에서 딸을 잘 대해줄까 하는 염려까지. 하지만 수진이의 밝은 표정을 보니 은희도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네. 상견례 장소는 정했니? 은희가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물었습니다. 네, 시댁에서 한정식 집을 예약해 주셨어요.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당이래요. 엄마도 예쁘게 차려입으셔야 해요. 수진이의 말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라니 혹시 너무 격이 높은 집안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분식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장롱 깊숙이 모셔둔 한복을 꺼내 보았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식 때 입었던 분홍색 한복이었는데 아직도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한복이라 어딘지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걸 입고 가도 될까? 은희는 한복을 몸에 대어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견례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은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곱게 올리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색하긴 했지만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들 민수도 양복을 차려입고 어머니와 함께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태욱이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라고 했거든요. 민수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말했지만 은희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은희는 계속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딸의 혼사에 누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 웅장한 건물이 은희를 압도했습니다. 로비부터가 호텔 같았고 종업원들의 서비스도 격식을 차렸습니다. 김태웅님 예약이시죠?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앞장섰습니다. 은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곳이었거든요. 예약된 방에 들어서니 이미 상대방 가족들이 와 있었습니다. 태욱이와 그의 부모님, 그리고 누나 부부까지 총 5명이었습니다. 태욱이 아버지는 중견기업의 임원이라고 들었고 어머니는 품이 있는 외모에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어머니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태욱이 어머니 박순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은희도 깎듯이 인사를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소 태욱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자녀들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정식이었습니다. 전복, 갈비찜, 각종 나물과 젓갈류까지 평소 은희가 접하기 어려운 고급 음식들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수진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태욱이도 뿌듯한 표정으로 우리 어머니께서 이 집을 특별히 예약해 주셨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양 가족 모두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박순자가 갑자기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혹시 댁 집안에 큰 병 앓으신 분 계시지 않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은희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네.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보시는지. 아, 그냥 혹시나 해서요. 요즘 유전적인 질병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특히 암 같은 거 말입니다. 박순자의 말에 은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확히 급소를 찌르는 말이었거든요. 수진이가 어머니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박순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태욱이 아버지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박순자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 은희는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실망감이었습니다. 아니, 실망감을 넘어선 거부감 같은 것이었죠. 혹시 다른 가족분들도? 아니에요. 저희 형제들은 모두 건강해요. 수진이가 서둘러 대답했지만 박순자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욱이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라고 말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처음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은희는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했을까요? 박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장수 가문이거든요. 시아버님도 90까지 사셨고 친정아버지도 80 넘게 사셨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한 편이에요. 돌려서 하는 말이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암 가족력이 있는 집안과는 거리를 두고 싶다는 뜻이었죠. 은희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물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해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자식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건강한 집안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너무 상처가 되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태욱이도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박순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좋은 분들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두 집안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후손들을 생각하면 그 말까지 들은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은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이와 민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에요. 박순자가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처는 이미 깊게 박혀 있었거든요. 식당을 나오는 길에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태우기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은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수진아. 엄마가 있잖니. 하지만 은희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암 가족력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민수는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를 참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이렇게 끝날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태우기 집안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니, 수진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 사람들이 너무 심했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제 이 결혼은 어떻게 될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은희는 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신경 쓴 화장도 정성스럽게 올린 머리도 모두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태우기와 통화할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태우가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니? 어머니께서 조금 고민이 많으시대. 시간을 좀 달라고 하셔. 태우기의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딘지 어색하고 거리감이 느껴졌죠. 며칠 후 수진이의 친구 미영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미영이는 태우기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이였습니다. 수진아, 너 혹시 태우기 어머니가 뭔가 알아보고 다닌다는 거 알고 있니? 무슨 소리야? 회사에서 들었는데 태우기 어머니가 사람을 시켜서 너희 집안 내력을 조사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 은희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 내력을 조사한다고? 응, 특히 병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는 얘기야. 태우기도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나 봐. 요즘 회사에서 표정이 안 좋더라. 미영이의 말에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저녁 태우기가 수진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고 은희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후에 수진이가 돌아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은희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우기가 뭐라고 하더니 어머니께서 결혼을 연기하자고 하셨대요. 당분간은 만나지도 말자고. 은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태우기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암 환자 집안은 운명이 약하다. 병든 피가 내려온다라고. 수진이의 말에 은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남편과 아버지를 모독하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우기도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 한다.
내 외할아버지 병력만 감추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수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연인을 지켜주지 못한다니요. 그때 문이 열리며 오빠 김정호가 들어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막 수술을 마치고 온 모양인지 피곤해 보였지만 수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급히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희야? 오빠 상견례에서. 은희가 그동안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김정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네, 오빠. 아버지와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신 걸 가지고. 은희의 말을 들은 김정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편견들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김정호가 조카를 불렀습니다. 삼촌이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수진이가 눈물을 닦고 삼촌 앞에 앉았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건 맞아. 그리고 내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 때문에 삼촌이 의사가 될 수 있었어. 김정호는 자신의 의사 가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매형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신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몇 명의 생명을 살렸는지 아니? 1000명이 넘어. 그 중에는 너희 또래의 젊은 환자들도 많아. 삼촌.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우리 집안에 암 가족력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그게 부끄러워할 일인가? 그 아픔이 있었기에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김정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왜 숨어야 하니? 남편도 아버지도 당당하게 병마와 싸우셨어. 져서 돌아가셨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잖아. 은희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김정호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선택해야 해.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할 건지 아니면 너 자신을 당당하게 지킬 건지. 수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삼촌, 저 결정했어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있었습니다. 태욱이한테 말할 거예요. 우리 집안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은희와 김정호가 서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이가 드디어 자신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거든요. 사돈집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고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태욱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한 지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태욱이 아버지 김상철이 직접 은희에게 연락한 것입니다. 수진이 어머님, 제가 김상철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중한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부담스러웠습니다. 약속 장소는 태욱이 집 근처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은희가 도착하니 김상철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점잖은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죠. 어머님, 먼저 와서 죄송합니다. 앉으시죠. 김상철은 예의 바른 태도로 은희를 맞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따로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상철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상견례에서 저희 집사람이 좀 실례를 했죠. 개인적으로는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은희는 그의 말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가늠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어머님도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철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태욱이가 소중한 외아들입니다. 부모 마음이야 다 마찬가지죠. 건강한 집안과 혼인을 맺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역시나 생각했던 대로였습니다. 은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로 부르신 건가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희가 조건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김상철의 목소리에 비즈니스 톤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조건이요? 네, 결혼은 시켜드리겠습니다. 태욱이도 수진 씨를 좋아하니까요. 대신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김상철이 미리 준비해온 듯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예식 비용은 저희가 더 많이 부담하겠습니다. 둘째, 신혼집도 저희가 마련해드리죠. 셋째,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일은 밖에 알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밖에 알리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은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희 친척들이나 지인들한테는 그냥 수진 씨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면 어떨까요? 굳이 암이라는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김상철의 제안에 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안 내력을 숨기자는 말씀이신가요? 숨기는 게 아니라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돌아가신 분 얘기인데 남들이 알 필요가 있겠어요? 김상철은 마치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은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제 친정 오빠 얘기는 어떻게 하죠? 암 전문이라는 걸 어떻게 숨기나요? 그것도 방법이 있죠. 그냥 내과 의사라고 하면 되잖아요. 굳이 암 전문이라고 할 필요는. 김상철의 말을 들으며 은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김상철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나중에 손주들이 생기면 정기 검진을 철저히 받았으면 합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니까요. 그 말에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어머님,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집사람은 아예 반대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설득해서 이런 조건을 만든 거니까. 김상철은 자신이 양보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만약 저희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결혼은 어렵겠죠. 태우기도 저희 뜻을 따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김상철의 말에는 은근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런 조건이라도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 자신들이 이렇게까지 굽신거려야 하는 걸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상철이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입니다. 태욱이 할아버지도 일제강점기 때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이고 저도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했잖아요. 이런 집안에서 며느리를 맡는다는 건 정말 큰 결정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은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격이 안 맞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다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정해 나가자는 거죠. 수진 씨도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가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머님,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딸의 행복을 생각해서라도 제 딸의 행복은 제가 알아서 챙기겠습니다. 은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 김상철이 만류했지만 은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찻집을 나오며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은 참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집에 돌아온 은희는 수진이와 민수에게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잘하셨어요.
수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조건으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우리 당당하게 살자. 민수도 어머니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태욱이가 수진이에게 마지막 제안을 해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그냥 조용히 결혼하자. 부모님들 몰래 혼인신고만 하고.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우가 그렇게 숨어서 하는 결혼이 의미가 있을까? 나는 당당한 결혼을 하고 싶어.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태욱이는 끝까지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고 수진이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던 것입니다. 태욱이와 수진이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첫사랑이자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과의 이별이었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은희는 딸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식집 일을 하면서도 은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음식 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거나 라면을 너무 오래 끓여서 퍼지게 만드는 실수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은희는 분식집 의자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딸의 행복을 망친 건 아닐까?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김상철의 조건을 받아들였다면 수진이는 지금쯤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남편아, 내가 잘한 걸까? 은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박철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이 암으로 돌아가신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게 숨겨야 할 일인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만 대답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드디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완전히 상해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직장 그만둘까 봐.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니? 태욱이랑 같은 회사에 다니잖아. 자꾸 마주치게 되니까 힘들어. 은희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것도 모자라 직장까지 그만둬야 한다니요. 그래도 좋은 직장인데. 엄마, 나 정말 못 견디겠어. 태욱이 보는 것도 힘들지만 동료들 시선도 부담스러워. 다들 우리 일을 알고 있거든. 그 말을 듣고 은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정말 미안했습니다. 내가 고집을 부린 탓에 딸이 이런 고생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린 게 아닐까?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족을 그렇게 무시하다니. 수진이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오랜만에 창고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손을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되었거든요. 창고 한쪽에 쌓여있던 낡은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김종구의 유품이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일기장들이 나왔습니다. 은희는 그 중에서 노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여진 편지였는데 겉봉에는 내 딸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써두신 편지인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익숙한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들아,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 미안하다. 폐암이라는 병을 이기지 못해서 너희들을 두고 가게 되었구나. 편지를 읽는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딸들아, 병은 운명이 아니다. 병은 그냥 불행한 일이지 우리 가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다. 오히려 병과 싸우는 용기가 우리 집안의 진짜 힘이다. 정호가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것도 그 증거 아니냐? 아버지는 이미 오빠의 결심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은희야, 너는 항상 마음이 여린 아이였지. 남들 눈치를 많이 보고 상처받는 것도 쉽게 받았지. 하지만 아버지는 안다. 내가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 말이야. 내 남편을 잘 내조하고 아이들을 잘 키울 거라는 걸 아버지는 믿는다. 만약 나중에 힘든 일이 생기거든 기억해라. 우리는 병에 굴복한 가족이 아니라 병과 당당하게 맞선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랑과 용기를 배운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다. 편지를 읽으며 은희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딸들아, 절대로 우리 집안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남들이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살아라. 아버지와 너희 남편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너희들의 잘못은 아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은희의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왜 숨어야 합니까? 왜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남편도 아버지도 당당하게 병마와 싸우셨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오빠가 암 전문의가 된 것도 그 증거였습니다. 은희는 편지를 들고 수진이 방으로 갔습니다. 수진아, 이거 한번 읽어봐. 수진이가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는 동안 은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숨어야 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수진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한다면 그만이에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들과 가족이 될 필요가 있나요? 그날 밤 은희와 수진이는 오랜만에 함께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의 추억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두 모녀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나서 은희와 수진이의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수진이 결혼 얘기가 어떻게 됐어요? 동네에서 무슨 말들이 나오던데. 무슨 말이요? 은희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글쎄, 수진이가 암 환자 집안이라서 시집을 못 간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박 여사의 말에 은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동네까지 이런 소문이 퍼진 걸까요? 그날 저녁 은희가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가 울먹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대학교 선배가 연락 왔어. 태욱이 어머니가 사람들한테 우리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야. 뭐라고? 우리 집안에 암 환자가 많아서 결혼을 취소했다고, 자기들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다닌대. 은희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혼을 파토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소문까지 내고 다닌다니요. 그뿐만 아니야, 엄마.
나한테 소개팅 주선해주려던 언니도 연락이 끊어졌어. 아마 소문을 들었나 봐.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음 날 오빠 김정우가 화난 얼굴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은희야, 병원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어. 병원에서도요? 응,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 김정우 교수 집안이 암 가족력 때문에 혼담이 깨졌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 김정우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더 문제는 이게 내 환자들한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암 전문의인 내가 가족력을 숨겼다는 식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거든. 은희는 오빠까지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내 일 때문에. 아니야, 은희야.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야.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김정호의 눈에 결의가 보였습니다. 이제 제대로 맞서야겠어. 우리가 왜 숨어서 살아야 하냐 말이야. 그때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삼촌, 저도 들었어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대요. 태욱이가 직접 말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지인들한테 이야기한 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수진이의 얼굴에는 분노와 상처가 교차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수진이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태욱이한테 연락해서 어머니 좀 말려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비겁한 거예요. 은희는 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김정호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당당하게 맞서자. 숨을 이유가 없잖아. 어떻게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치료한 환자들 기록을 정리해 볼까 해. 우리 아버지와 매형이 돌아가신 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은희야, 너도 용기를 내야 해. 김정호가 여동생을 격려했습니다. 분식집에서 당당하게 우리 이야기를 해봐. 숨길 게 뭐가 있어?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신 게 부끄러운 일이야?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게 죄야? 은희는 오빠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왜 숨어야 하죠? 남편 박철수는 마지막까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김종구도 자식들을 사랑하며 살다가 병마해져서 세상을 떠난 것뿐입니다. 알겠어요, 오빠. 더 이상 숨지 않을게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너도 직장 그만두지 마. 왜 내가 피해야 해? 맞아요, 엄마. 저도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그날부터 은희는 달라졌습니다. 분식집에서 손님들이 소문에 대해 물어보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제 오빠가 의사가 되어서 수많은 환자들을 구하고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저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더 강해졌고요. 은희의 말을 듣던 손님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존경의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애들 다 키우시고. 그러게요, 저라면 못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손님들이 은희를 더욱 응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니 사람들이 이해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도 회사에서 당당해졌습니다. 동료들이 소문에 대해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부끄러워할 일인가요? 오히려 제 삼촌은 그 경험으로 암 전문의가 되어서 많은 분들을 구하고 계세요. 동료들의 반응도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강하구나. 가족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이렇게 밝게 사는 게 대단해. 오히려 수진이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의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욱이가 회사에서 동료들한테 혼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태욱, 너 정말 못됐다. 그런 좋은 여자를 왜 버렸어? 수진이 같은 여자 다시 만나기 어려울 텐데. 동료들이 태욱이를 비난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은희와 수진이는 서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당당하게 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해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은희와 수진이가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욱이 아버지 김상철이 다시 은희에게 연락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꼭 한 번만 더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은희는 처음에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상철의 간절한 목소리에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와 오빠 김정호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당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이전과 같은 찻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상철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욱이와 그의 어머니 박순자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박순자의 표정은 이전과 달리 어딘지 초조해 보였습니다. 태욱이도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군요. 김정호가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철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순자는 은희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자 김상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다시 연락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보시죠. 김정호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상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욱이가 요즘 회사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수진이가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태욱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박순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작았습니다. 동네에서 저희 집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무슨 얘기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박순자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김상철이 대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수진 씨 집안 얘기를 주변에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좋은 집안을 그런 식으로 차버리다니, 암 환자 가족을 차별하는 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말이죠. 은희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다시 찾으신 거군요. 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상철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태욱이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상사가 개인적으로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태욱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 지인들도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요. 박순자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정호는 냉정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 저희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김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정호 교수님이 지금까지 치료하신 환자분들 얘기 말입니다. 김정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저희가 무슨 조사를 했다고 그러시는 거죠?
교수님이 지금까지 구하신 생명이 1000명이 넘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저희와 아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고요. 김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회사 부장님 아버지도 교수님께 치료받고 완치되셨더라고요. 박순자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암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그런 가정을 무시했는데 오히려 그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을 구하는 힘이 되었다는 걸.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특히 저희 친척 중에도 교수님께 치료받은 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김상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이 저희 행동을 알고 나서 정말 화를 내셨습니다. 생명의 은인 가족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니 정말 부끄럽다고 말씀하셨어요. 태우기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엄마 말만 듣고 너의 진짜 가족이 어떤 분들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어.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김정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무엇인지. 제가 지금까지 치료한 환자들의 기록입니다. 제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 저는 이 길을 걸어왔어요. 매형이 암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연구했고요. 김정호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중에는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가진 가족들도 많았어요. 암 가족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불행한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들께 항상 말씀드려요. 병은 운명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 경험이 더 큰 사랑을 만든다고요. 박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수진 씨 가족분들께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우기와 수진 씨의 결혼을 다시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늦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수진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태욱 씨, 당신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족들이 반대해도 끝까지 믿어줬어야 했는데. 수진아, 제발. 태우기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수진이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 찾아오신 것도 결국 여론 때문이잖아요. 진심으로 저희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주변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거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은희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의 단호한 말에 찻집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태우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박순자는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김상철도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거절이었거든요. 수진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태우기가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어머니 편을 들었던 것,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 모두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욱 씨, 당신은 저를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저를 믿지 못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서로를 지켜주는 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박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제가 잘못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태우기를 탓하지 말아요. 아니에요, 어머님.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욱 씨는 어른이에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요.
김정호가 조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확실한 거니? 네, 삼촌. 저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조건을 달고 숨기라고 하고 나중에 후회해서 돌아오는 사람 말고요. 은희도 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아요.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인연을 맺을 필요는 없어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김상철이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습니다. 그럼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하지만 김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상처를 준 것을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더욱이 지금 여러분이 찾아오신 이유도 진심이 아니잖아요. 김정호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주변 시선과 태욱 씨 승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것이지 정말로 저희 가족을 인정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태욱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정말로 수진이를 사랑해서 온 것이라면 처음부터 가족들을 설득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박순자가 마지막으로 말을 시도했지만 수진이가 일어섰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일어나겠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은희와 김정호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찻집을 나오며 태욱이가 뒤따라왔습니다. 수진아, 정말 마지막이야? 정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거야? 수진이가 돌아봤습니다. 태욱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당신을 진심으로 받아줄 사람을 만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저를 지켜줬을 거예요. 수진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욱이는 찻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희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후회 안 할 거지? 네, 엄마. 전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수진이의 얼굴에는 해방감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저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직장을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큰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거든요. 엄마, 새 직장에서는 제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없고요. 은희의 분식집도 더욱 번창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은희의 이야기를 알고 나서 더욱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애들 다 키우시고 그런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존경하는 시선들이 따라왔습니다. 김정호도 병원에서 더욱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자 오히려 환자들과 동료들이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정말 환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역시 직접 겪어보신 분이라 다르네요. 어느 날 수진이가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새 직장에서 좋은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정말? 네, 의사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 이야기를 다 했는데 오히려 삼촌을 존경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셨대요. 그래서 저희 가족의 힘든 시간들을 더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가는 것 말이에요. 은희는 딸의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그때 김상철의 조건을 받아들였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태욱이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순자도 동네에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뿌린 소문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은희는 분식집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잘 키운 것 같아. 당당하게 살 줄 아는 아이로 자랐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김종구의 편지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병은 운명이 아니다. 병과 싸우는 용기가 우리 집안의 힘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은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병은 죄가 아니야.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가족이 증명했어. 그 말을 하며 은희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의 결혼식은 1년 후에 열렸습니다. 신랑은 정말로 수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정호는 주례를 서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은희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어려움을 겪었던 어머니 은희에게도 응원의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